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제 저자 특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긴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방법이라든지, 물론 그 과정에서 잘 맞을 때도 있고 또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죠. 시장이라는 변수는 늘 있는데 그 변수는 또 늘 다르게 움직이니까 케이스는 늘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투자 철학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투자 방법이라든지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거나 주변 상황이 변하더라도 우리가 가고 있는 어떤 길이라든지 우리가 그려놓은 그림에 대한 어떤 투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 한결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스트셀러 특강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쓴 책인데요. 주식을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간다. 이 책은 또 굉장히 또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베스트셀러, 물론 제가 그동안에 책을 한 3권 정도 이제 집필을 했는데, 모두 베스트셀러였어요.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그렇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책 표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요거는 저는 지금 국고처 또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한경제 TV에서 또 대표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수급박스도, 그리고 제가 주식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간다. 그 다음에 돈 버는 주식 습관은 따로 있다. 주식에서 잃은 돈 주식에 대처한다. 집필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골드만삭스를 떠난 이유 감수를 했습니다. 요 책은 제가 이제 늘 책을 이제 쓰게 되면 인쇄 전액을 늘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재능 기부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집필하면서 늘 모든 수익금은 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에 온라인 버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사실 이 책을 제가 처음 쓸 때는 좀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죠? 프롤로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특별한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 이 책의 출간일이 바로 제가 이제 늦게 아이들을 갖게 됐는데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그 쌍둥이가 태어난 그 출간일이 바로 저희 아이들 태어난 날입니다. 이 책은 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커서 무슨 주식 투자를 또 하게 될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 부동산 투자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사람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겠죠. 그때쯤 되면 저는 많이 늙고 지금과 같이, 지금 이제 맑은 정신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맑은 정신의 투자 방법을 가르치기 또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죠? 투자하고 또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물론 정답도 없고, 그죠? 정석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잘 맞는 게 나한테는 정답일 것이고, 나한테 잘 맞았던 것이 나의 정석이고 나의 어떤, 그죠? 일관된 어떤 투자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결국엔 아빠는 이렇게 해와서 투자해왔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아빠처럼. 그죠? 이렇게 투자하라는 그런 바람과 가르침을 책에 담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 내가 뭔가 좀 맑은 정신에 가르쳐주기 힘들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남겨봐야겠다.
그죠? 그래서 모든 투자는, 특히 주식 투자는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천천히 시간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그리고 저 아이들도 어차피 아버지를 따라서 주식 투자도 하겠죠. 그때 너희들은 주식 노예가 되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얘기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당부의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쭉 한번 내려볼까요? 네. 자, 모든 투자의 필요 조건 중에 하나는 시간 투자라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너희들한테, 그죠? 저희 아이들한테 낚시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는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낚시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주식으로 낚싯대를 던져두고 월척을 낚거나 뭐 작은 물고기를 쉬엄쉬엄 낚는 그 분산, 시간 투자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감당할 만큼의 낚싯대를 던져두고, 그죠? 두라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낚싯대를 던져라. 그죠? 결국에 물고기는 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문제죠. 그죠? 자, 그러면서 뻔한 승부에는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라는, 그죠?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죠? 승부처와 승부를 해야 되는 시점도 있고 승부처가 찾아오겠죠. 그 중에서 야, 이거는 너무나 뻔한 승부라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내가 어떤 승부를 걸어서 꼭 결과가 당장 만들어지지 않지만, 야, 최소한 내가 여기에 나의 돈과 시간과 그저 정성을 쏟아부으면 최소한 이게 무럭무럭 자라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뻔한 승부, 확신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왜? 경험을 통해서. 그죠? 미래가 불확실한 투자는 선뜻 손이 안 나가지는 않는 건 당연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모든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확신하고 투자하는 거라고 알려주고 싶다. 그죠? 남들이 그렇게 못해도 너희는 사자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리스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죠. 리스크가 싫다?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되는 것이죠. 호랑이한테 물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이 뻔한 승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런 꼭 뻔한 승부를 할 때는 확신을 갖고 뻔한 승부를 해줘야 된다. 그죠? 이거를 얘기해 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럼 보시게 되면 특히 우리 주식하다 보면 공포와 패닉 상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위기가 찾아왔고 외면하고 싶고 빨리 회피하고 싶지만 사실은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빠져나가고 싶다고 해서 금방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싶어하는 여기 눈에 보이는 거,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건 뭐냐? 그 이후의 상황이 되겠죠.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때, 그죠? 위기가 찾아오면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위기 이후에 찾아올 기회와 투자 성과를 생각하고 시간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남기고 이 책은 아빠가 너희한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첫 번째 투자 지침서다. 어려운 건 없다. 아빠도 그랬거든. 아빠가 해온 방법대로 하면 니들도 잘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 책은 시작을 합니다. 뭐 주식 투자로 돈 벌기 위해서 뭐 미리 준비해야 될 습관들 이렇게 좀 남겨봤습니다. 성공 투자의 뭐 3대 요건이 뭐냐? 그죠? 원칙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그죠? 그리고 사실 손절매 이런 거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건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손절매 잘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죠? 누가 책에서 가르쳐줘서 이거 선 깨면 팔아야 되는 거고 기계적으로, 그죠? 그게 정확하게 맞지 않는 시장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그런 안 할 타이밍과 그런 종목을 사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내가 산 종목의 몸값은 중요하지 않다? 그죠? 쌀 때 못 사고 비쌀 때 산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이 첫 번째 1장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조금 좀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성공 투자의 3대 요소와 주식으로 돈 버는 비결. 그죠? 네. 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아무리 단타를 열심히 잘 쳐도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려면 일단 장타를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번트만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장타를 홈런도 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이 책은 사실 단타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우선 대중과 다른 생각을 좀 해본다. 대부분의 투자가 생각하는 거 말고 그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 보지 않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주식 투자, 성공적인 어떤 투자의 세 가지 요건은 피 같은 돈 투자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죠. 돈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 돈이 안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내 돈은 안 들어가고 네 돈이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데, 내 돈이 들어가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조바심 나는 거고요. 여기에 시간이라는 게 더해져야 됩니다. 시간. 모든 투자는 시간에 대한 배팅이고 그 시간에 대한 성과입니다. 근데 그 시간 할애를 하기 싫으니까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에 사람들은 쫓아다니는 거죠. 물론 좋은 결과도 있고 안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엔 정성입니다. 기도하는 게 정성일까요? 정성스럽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희노애락이 다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갑갑할 때도 있고 정말 답답할 때도 있고 그게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피 같은 돈을 바닷가 시간에 투자해서 정성을 쏟고 성과를 기다린다. 그죠? 그리고 그 정성은 희노애락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슬픔, 즐거움. 이 인간 감정이 모두 다 있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 답답할 때, 울고 싶을 때, 짜증 날 때, 그죠? 요즘 증시도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5만 가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그죠? 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돈을 투자하는 게임일수록 기교나 기술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강한 멘탈, 돈 가지고 하는 게임에 이길 수 있는 심리 싸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타짜 근성이 필요한 거죠. 영화 타짜 보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처음에 매를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엔 매 맞는 법을 가르쳐 주지. 그죠? 저는 돈을 잃을 때도 벌었을 때도 그냥 표정 관리하라고 합니다. 뭐 그런 감정 없이. 그죠? 네. 이게 기본입니다. 표정 관리가 된다는 게 내 감정이 노출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은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급하고 조바심 내는 사람의 돈을 뺏어먹는 게임이라는 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거는 저의 어록이죠. 장타를 치기 위해서 망하지 않을 회사가 가장 최악일 때 소중한 돈들 투자하시고 그 회사가 좋아지, 즉 턴어라운드, 엄청나게 안 좋았다가 이제 슬슬 바닥치고 그 사람 회사가 이제 좋아지고 있고 더 좋은 재료가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해서 턴어라운드 할 시간을 주고 그 정성을 쏟고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 투자 요건 중에서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교는 그 다음이고 기술도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은 돈을 벌 때도 중요하지만 손실이 날 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의 주식책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은 이제 매매하는 법을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합니다. 주식을 사는 법 어렵지 않죠. 파는 법을 배웁니다. 수익이 나서 파는 거 또는 손실이 나서 손절을 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뭐 카드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도 패가 안 좋으면 중간에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손절매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손절매를 잘할 생각을 하지 말고 손절매를 안 할 종목과 타이밍을 사라는 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100%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예외적인 상황이 있죠. 어쩔 수 없이, 또는 야 이건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습관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멘탈이 탈탈 털리는 사람들은 손실이 마이너스 5%만 나도 벌써 손절할 타이밍을 잡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10%만 돼도 손절이고, 마이너스 15%에 손절한 사람은 그 다음에 주식을 샀는데 손실 나면 마이너스 3%만 돼도 벌써 밥이 안 넘어갑니다. 예. 그죠? 그래서 손절매 잘할 생각하지 말고, 변동이 생기고 손실이 나더라도 최소한 손절을 안 하거나, 그죠? 손절 안 할 타이밍이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더 사거나 하는 방법을, 그죠? 저는 제시해 드리는 편입니다. 이 주식 매매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간주하는 건 무조건 손절을 칼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벌고 뭐 주식 뭐 공부하기 전에 그냥 처음 경험하는 게 바로 뭐냐면 손절매. 이걸 인생에 처음 배우는 거죠. 그죠? 그죠? 네. 저는 이거를, 네. 자, 결론부터 말해서 웬만하면 손절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기회비용 얘기 많이 합니다. 빨리 팔고 다른 걸로. 그건 트레이딩 하는 사람,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향이 나는 단타 매매를 위주로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또 나는 중장기를 기반으로 하고 단타보다는 수익 매매 정도를 하는 사람이다. 이거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투자 자금이 커지면 이걸 못하면 쉽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투자 자금이 커지면 단타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투자 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종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제 주식 투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손절매 하지 않을, 내가 여기서 사서 주가가 설사 떨어지더라도 손절 안 할 주식을 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겁니다. 손절 안 할 주식을 사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손절을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비중을 3분의 1이나 줄이든 이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손절 안 할 타이밍에 산 주식이 주가가 떨어져서 내가 이 주식을 손절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저점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끌고 나가는 전략이 오히려 맞다는 겁니다. 오히려 맞다는 겁니다.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요걸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됐던 종목이 뭐냐면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가장. 근데 이 주식을 사실 이 가격대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 주식을 계속 얘기해 드렸죠. 2년 동안 죽였다. 나는 올해 23년도에 이 주식을 바닥에서 사서 나는 성과를 낼 거, 시간 투자도 하고 성과를 낼 거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주식을 샀겠지만 여기서 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지지선이 깨지면 어떻게 손절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이 자리는 더 담을 수 있는 자리고 여기는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를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려죠. 그리고 나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설명하면 말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 아래쪽에 제 지인에 관련된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주식으로 돈, 예를 들면, 좀 요약하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락장을 맞았는데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단타를 시작을 했어요. 한 번 손절하고 두 번 손절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 자꾸 더 많이 투자하고 찔끔 먹고 많이 손절하고 찔끔 먹고 많이 손절하고 1년을 했더니 예, 원금의 절반까지도 날아간 거예요. 수익이 어마어마했었는데 말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쭉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저는 요걸 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50페이지 때를 가면요. 자, 큰 투자 성과를 올리기 위해 사자처럼 투자하는 비법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개미가 아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투자하고 거북이처럼 간다.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개미처럼 투자하지 말고 사자처럼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 개미와 사자의 차이점은 뭐냐? 그죠? 개미는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이제 일을 하고,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먹잇감을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개미처럼 뭐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릅니다. 물론 이거는 성향이나 투자 자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사자처럼 투자하라. 이거는 하루 종일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누워있죠. 그러다가 큰 먹잇감을 노리고 사냥이 가능할 때 본격적으로 사냥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사냥으로 큰 먹잇감을 잡습니다. 한 번 사냥하더라도 큰 먹이를 사냥하는 게 투자 철학이다.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꼭 삼성전자를 가지고 큰 먹잇감이 아니라 소위 중대형주들 중에서 정말 저평가돼서 앞으로 재료도 많이 만들어질 거고 시간 할애했을 때 지금은 이 정도 위치에 있지만 결국에는 시간과 정성,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턴어라운드 뭐 강도라든지 또 미래에 만들어질 재료나 성장성 이런 걸 감안하면 최소한 이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게 큰 먹잇감인 것이죠. 그래서 개미 투자자하고 사자 투자자들의 차이점을 이렇게 좀 보면 개미 투자자들은 솔직히 단타를 많이 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타 해가지고 뭐 얼마나 큰 돈을 버셨어요. 그리고 또 작은 종목을 너무 작은 걸 선한 막 정말 어떤 보면 하루에 거래 대금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주식들을 이게 그 정도의 어떤 유동성도 확보가 안 된 종목군들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난 매일매일이 너무 중요하죠. 매일매일 너무 피곤한데 매일매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오르고 내일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작은 수익에 만족하죠. 무조건 급등하는 종목들만 올라타게 되는데 문제점은 그냥 빨리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빨리 포기할 수가 없죠. 왜? 여기 영원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죠? 신뢰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사자 투자자들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단타를 웬만해서 하지 않는다. 저는 중장기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타보다는 스윙 매매를 권하고 있습니다. 스윙으로 하다가 터지면 중기로 쭉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장타를 치는 거니까요. 사실 저는 소형 종목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자 투자자니까요. 매일매일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뭐 그냥 며칠 그냥 우린 가만히 있어 보시죠. 이런 얘기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왜? 하루하루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빠진 거? 빠지면 다시 튀어 올라옵니다. 그죠? 물론 추세적으로 정말 대세 하락장, 이거는 좀 예외가 있지만 또 반대로 대세 하락장 이후에는 반드시 화랑장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저평가 종목을 사고 고평가 때 판다. 큰 수익을 노린다 이거예요. 사냥을 시작하면 이거 가장 마음에 들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쉽게 포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말이죠. 이런 종목들 있죠. 제가 소개해드렸던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는 지난 2019년도에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손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바닥을 잡았는데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면서 그죠? 한 번 더 또 떨어졌습니다. 여기 저는 이렇게 폭락이 있으면 반드시 화랑장이 온다. 저는 역대급 2008년 금융위 때도 그렇고 그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건 사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15,000원대입니다. 예. 그죠? 만원, 만원 초반, 만원 아래였습니다. 만원 초반, 여기 15,000원이고요. 여기 8만원까지 가죠. 뭐 중간 2022년도에도 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시라고 그랬어요. 요즘엔 안 합니다. 올해 들어서. 그죠? 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간다는 거예요. 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저는 낚싯대 이론을 좀 설명하면서 그죠? 낚싯대 이론을 설명하면서 물론 수익 매매하는 종목은 뭐 움직이는 좋고 또 올라가는 종목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중장기로 가는 분들은 또 큰 성과를 바닥주에서 좀 만들 분들은 바닥주에 낚싯대를 좀 많이 던져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이나 발목이나 무릎이나 뭐 좀 나가면 골반 아래에서 투자해서 그죠? 이 낚싯대를 많이 던져두고 이 낚싯대는 반드시 큰 물고기가 걸린다. 왜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한 번에 다 걸리면요. 무슨 손이 뭐 10개인가? 아니 뭐 여러분들 팔은 뭐 손이 5개입니까? 예, 못합니다. 하나씩 건져내는 맛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가 터져서 잘 가고 있다. 고기가 물었다. 나머지는 늘어져 있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 순서가 올 테니까. 그죠? 결국에는 그죠?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낚싯대를 차근히 잘 던져두고 사자처럼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북이처럼 토끼가 아니라 목표 내가 목적지까지 결국엔 갈 수 있는 거북이처럼 길게 질기가 안 나는 겁니다. 사자에게 가장 좋은 투자 종목과 방법은 중대형주입니다. 그죠? 바닥에 사서 중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에 스윙 매매를 그냥 병행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큰 성과를 내는 건 우리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도 그렇지만 뭐 최근에 뭐 삼천당도 그랬고 또 제약바이오나 그동안 한 2년 동안 죽였던 저평가 업종군들이 있죠. 제가 2024년에 크게 턴어라운드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큰 성과가 납니다. 큰 턴어라운드 하는 애들. 그죠? 아까 예를 들어서 불과 몇 년 전에 2019년도 바닥치고 2020년 코로나 때 바닥치고 아까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것도 정말 장기 턴어라운드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큰 성과를 주게 됩니다. 그죠? 재평가가 시작되니까요. 가장 어두울 때 투자를 시작해서 가장 화려할 때까지 그 투자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제 교육 강의에서 잠깐만요. 저자 특강을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진행하진 않았는데 나머지는 또 추후에 그리고 한 번씩 공부해 보실 분들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내용만 가지고도 한번 이리저리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지금 시장 분위기와도 좀 연계를 시켜서 말이죠.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